그 빵집 딸이라니.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니?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은. 채현아, 정신 차려. 빵이나 굽는 집 딸과 결혼하겠다고?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평범한 빵집 딸 정민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민의 아버지가 숨겨온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편견,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새벽 5시 서울 외곽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제과점에서는 벌써부터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정민에게는 이런 새벽 시간이 가장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오늘 팔빵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만들어내는 그것이 정민의 일상이었죠. 정민은 밀가루를 체에 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제빵 기술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를 도와드리려는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정민 자신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죽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정성스럽게 치대는 동안 정민은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정민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아버지 강호가 뒷문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62살의 강호는 딸보다도 더 일찍 나와서 오븐을 예열하고 재료들을 정리해두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부녀는 말없이 서로의 일을 도우며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딸이 반죽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민의 손놀림은 언제나 정확하고 정성스러웠거든요. 강호는 조용히 크림빵 속을 만들어가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에게는 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아내를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정민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민이 있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죠. 아침 7시가 되자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곧이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아이들 간식을 사러 온 어머니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까지. 강호는 모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몰래 빵을 더 넣어주곤 했죠. 사장님, 오늘도 식빵 하나만 주세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가장 저렴한 식빵만 사가셨어요. 강호는 늘 그랬듯이 식빵과 함께 작은 케이크 하나를 봉지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서비스입니다. 건강하게 드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정민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전 시간이 지나면서 빵집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단팥빵을 사가고 직장인들은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했어요. 정민은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아버지 강호는 뒤에서 계속해서 빵을 구워내며 진열대를 채워나갔죠. 정민아, 너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인다. 단골 손님인 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요. 김 아주머니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민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적해진 빵집에서 정민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정민아,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 만나러 갈까? 결혼 얘기도 구체적으로 해야겠어. 정민은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재현의 어머니 윤경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재현은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만난 29살의 재현은 정민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했었어요. 정민 역시 성실하고 따뜻한 재현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재현은 항상 정민을 아껴주었고 빵집 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하지만 재현의 어머니 윤경은 달랐습니다. 58살의 윤경은 처음부터 정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빵집 딸이라니. 처음 만났을 때 윤경이 중얼거렸던 그 말이 정민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지만 윤경의 태도에서는 분명한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정민이 재현에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현과 함께 윤경을 만나러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윤경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재현아,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문벌도 중요하고 집안 배경도 봐야지. 윤경의 말에 재현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성실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봐야지. 윤경은 정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민 씨, 재현이와 결혼하면 어떻게 살 생각이에요? 빵집으로는 아이들 교육비도 제대로 못 될 텐데. 정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경의 직설적인 말투에 상처를 받았지만 차분히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저희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도 빵집으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하지만 윤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빵집 딸이라니.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니? 그 말을 들은 정민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재현은 어머니의 말을 제지하려 했지만 윤경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아버지에게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강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민아,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라. 하지만 정민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재현과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민과 재현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은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아버지 강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아빠가 있잖니. 강호의 따뜻한 말에 정민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재현의 어머니 윤경이 직접 정한 곳이었죠. 정민은 어머니의 유품인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가 어우러진 단정한 한복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정민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재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정민아, 정말 예쁘다. 재현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민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연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강호는 딸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죠.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윤경과 재현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은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재현의 아버지 역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정민은 깍듯이 인사를 드렸지만 윤경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정민의 아버지 강호입니다. 강호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현의 아버지는 악수를 받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재현이 아버지 이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냉담한 표정으로 정민과 강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어요. 윤경은 정민에게 직접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는 대학교 어디 나오셨나요?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왜 빵집을 하고 계시죠?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으시고. 정민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빵 만드는 일이 좋습니다. 윤경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 말에 강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참고 있었어요. 재현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정민이는 정말 배울 점 많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하지만 윤경은 재현의 말을 끊으며 더욱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재현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빵집 딸이랑 결혼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니? 정민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모욕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강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하지만 윤경은 강호의 말도 무시했어요.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재현이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빵이나 굽는 집 딸과 결혼하라고요?
그 순간 연회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민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재현은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윤경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아버지 역시 아내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고 있었죠. 윤경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감히 우리 재현이랑 한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정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정민이 연회장을 나가려는 순간 강호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민아, 잠깐만. 강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강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동네 빵집 주인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칠 만한 지위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정민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울고 있는 정민을 재현이 따라 나와 달랬어요. 정민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정민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현 씨, 저는 그냥 빵집 딸이에요.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재현의 진심 어린 말에도 정민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오늘 일로 정민은 자신과 재현 사이의 현실적인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호는 연회장에서 윤경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걸.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끝내 참았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태생이 다른걸요. 그 말을 들은 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모욕 앞에서는 무력함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과 강호는 말없이 빵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은 아직도 울고 있었고 강호는 딸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정민아,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빵집 딸이니까요. 부녀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정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빵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윤경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현은 계속 연락을 했지만 정민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민아, 요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니? 그 단골 손님인 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 눈에는 정민의 변화가 역력히 보였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아버지 강호 역시 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반죽을 치는 손놀림도 예전 같지 않았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무언가 위축된 느낌이 들었어요. 강호는 상견례 날의 일을 생각하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그런 중에 재현이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정민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재현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정민은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현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와 정민은 옷깃을 여몄어요. 정민아,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알아? 정말 미안해. 재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재현 씨,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냥 빵집 딸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한테 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 솔직히 저도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계속 반대하시는데. 재현은 정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민아,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엄마도 마음을 바꿀 거야.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윤경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윤경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재현아, 지금 어디 있니? 혹시 그 애랑 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지? 재현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정민이랑 있어요. 당장 집에 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윤경의 화난 목소리에 재현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재현 씨, 어머님께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민아,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재현이 떠난 후 정민은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아름다웠지만 정민의 마음에는 쓸쓸함만 남아 있었어요. 과연 사랑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윤경의 반대는 점점 더 강해질 것 같았습니다. 한편 재현은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재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여자와는 절대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엄마, 왜 그래요? 정민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존재 자체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윤경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잖니? 그런데 빵집 딸과 결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되겠어? 재현은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잘못됐어요. 평가라니. 현실을 말하는 거야. 빵집으로는 아이들 교육비도 제대로 못 될 텐데 그런 집안과 혼인을 맺으라고? 윤경의 말에 재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논리에는 나름의 현실성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엄마, 정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윤경은 재현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라고. 그러면서 윤경은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재현아, 엄마가 내게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줄게. 우리와 비슷한 집안의 괜찮은 여자 말이야. 재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만나보기로 했어. 김 사장님 딸인데 좋은 대학 나오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대. 윤경의 일방적인 발표에 재현은 당황했어요. 엄마, 저는 정민이밖에 생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그 빵집 딸과는 이제 그만 만나거라. 윤경의 단호한 말에 재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 앞에서 무력감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정민은 재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민아, 우리 잠시 만날 수 있을까? 재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어요. 정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재현을 만났습니다. 정민아,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해. 재현의 말에 정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현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거절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하지만 재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정민은 재현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윤경의 반대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질 것 같았죠. 재현 씨, 저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어떨까요? 정민의 말에 재현은 깜짝 놀랐어요. 정민아,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죠. 정민의 차가운 말에 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현 씨도 어머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정민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나 이 결혼 포기할까 봐요. 강호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현실은 너무 냉혹했습니다. 정민이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그날 밤, 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강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빵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민은 이미 나와서 반죽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죠. 강호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민아, 어젯밤에 많이 울었구나. 괜찮아요, 아빠.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민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강호는 딸 옆에 서서 함께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부녀는 말없이 일을 하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호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대로 딸의 사랑을 포기하게 둘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빠,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재현 씨 어머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강호는 딸의 체념한 목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민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사람은 출신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빠. 정민의 말에 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상견례에서 윤경에게 당한 모욕이 떠올랐어요. 그때 강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빵집 주인인 자신에게는 딸을 지킬 힘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민은 재현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재현 씨, 저희 정말 이제 그만 만나요. 정민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정민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재현 씨도 어머님이 소개해 주시는 분 만나보세요. 그분이 재현 씨에게 더 어울릴 거예요. 재현은 정민의 차가운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정민아,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저도 이제 포기하기로 했어요. 정민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호는 딸의 통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사랑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과연 이대로 두어야 하는 걸까요? 딸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는 걸까요? 강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오래된 명함들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낡은 사원증이 들어있었어요.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명함에는 강호식품그룹 회장 강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신문 스크랩에는 전국 제과 프랜차이즈 창업 신화 강호 회장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강호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강호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30년 전 작은 빵집에서 시작해서 전국에 500개가 넘는 체인점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키워낸 것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10년 전 경영권 다툼에 지친 강호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보다는 소박한 삶이 더 소중하다. 그때 강호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딸과 함께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며 살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어요. 강호는 명함을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강호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민아, 아빠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뭐요, 아빠? 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민은 처음 보는 상자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강호는 상자를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내 정민에게 건넸습니다. 정민은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호식품그룹 회장. 아빠, 이게 뭐예요? 정민아, 사실 아빠는. 강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빠가 예전에 큰 회사를 운영했었다. 지금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제과 브랜드 말이야.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강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소박하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여겼어. 정민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숨겨온 엄청난 비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빠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정민아. 하지만 강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아빠는 그 모든 걸 다시 꺼낼 수도 있어. 정민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정민아, 내가 재현이와 결혼하고 싶다면 아빠가 도와줄게. 더 이상 빵집 딸이라는 말을 들으며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 그때 빵집 문이 열리며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재현은 밤새 고민한 끝에 정민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정민아,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정민은 아버지가 건넨 명함을 손에 쥔 채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이 빵집에 들어온 순간 정민은 손에 쥔 명함을 재빨리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갑자기 털어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재현은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어젯밤에 내 말 듣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재현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강호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희들 이야기하거라. 아빠는 창고에 있을게. 재현은 정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민은 몸을 뒤로 빼며 거리를 두었어요. 재현 씨, 제가 어제 말한 게 진심이에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정민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너는 전부야. 재현의 간절한 말에도 정민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현 씨도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이 계속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정민의 말에 재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윤경의 완고한 태도를 바꿀 방법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재현아, 오늘 소개팅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오후 2시에 신라호텔이야. 재현은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정한 만남이었죠. 정민은 재현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엄마가 오늘 다른 사람 만나보라고 해. 정민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가보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민아, 나는 그 사람 만날 생각 없어. 너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압박과 정민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런 재현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을 굳혔어요. 재현 씨, 한 번만 만나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좋은 분일지도. 정민의 말에 재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아, 무슨 소리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재현은 정민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받았어요. 정민아,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거 맞아?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현 씨가 계속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정민의 말에 재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재현은 무거운 마음으로 빵집을 떠났어요. 정민은 재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강호가 창고에서 나와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정말 괜찮니? 네, 아빠. 이제 끝이에요. 하지만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호는 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재현은 어머니의 재촉에 못 이겨 소개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신라호텔 라운지에 도착하니 윤경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아, 늦었네. 여기가 수진이야. 수진은 윤경이 극찬했던 그 여성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현 씨. 수진입니다. 수진의 인사에 재현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윤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재현이 너에게 딱 맞는 여자지. 하지만 재현의 마음은 온통 정민 생각뿐이었어요. 수진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췄어도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수진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수진은 자신감 있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윤경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김 사장님이시거든. 정말 훌륭한 기업가셔. 수진 역시 좋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윤경이 보기에는 재현과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의 여성이라도 정민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현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수진이 앞에서 그런 말을. 엄마, 저는 정민이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재현의 단호한 말에 윤경은 화가 났어요. 그 빵집 딸 얘기는 그만해. 정신 차려. 윤경의 큰 소리에 라운지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를 낮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윤경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겠니? 빵집 사돈을 두겠다고. 재현은 어머니의 극단적인 반응에 지쳤어요. 결국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수진 씨. 오늘은 이만 가보겠어요. 재현 씨, 잠깐만요. 수진이 재현을 붙잡으려 했지만 재현은 이미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어요. 재현아, 어디 가는 거야? 윤경이 소리쳤지만 재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온 재현은 무작정 걸으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반대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민 역시 포기하겠다고 했죠. 재현은 다시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민을 설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빵집에 도착했을 때 정민은 이미 문을 닫고 들어간 후였습니다. 재현은 빵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어요. 그날 밤 강호는 정민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민아, 정말 후회하지 않겠니? 네, 아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재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재현이 소개팅에서 나온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민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민은 마음을 정리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고 있었어요. 강호는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민아, 정말 이대로 포기할 거니?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은 빵 반죽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다고요. 하지만 정민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야위어져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빵집에 들어오며 말했어요. 정민아, 너 아는 그 남자친구 결혼한다며? 정민은 손에 들고 있던 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우리 동네 김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 한다고 하던데. 너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아주머니의 말에 정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재현이 그 소개팅 여자와 정말 결혼하는 건 아니겠죠? 정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포기하라고 했잖아. 재현 씨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민은 우연히 재현을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빵 재료를 사러 갔다가 마주친 것이었어요. 재현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척해지고 어두운 표정이었죠. 정민아.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재현 씨, 결혼 축하해요. 정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재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결혼이라니? 소개팅 하신 분과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잘 됐네요. 정민의 말에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아, 그게 아니야. 나는 아무하고도 결혼할 생각 없어.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우리 엄마가 멋대로 결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 나는 반대하고 있는데. 재현의 말에 정민은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뜻을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민아,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재현의 간절한 말에 정민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현실을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재현 씨, 우리는 안 되는 사이예요. 그날 저녁 정민은 아버지에게 재현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재현 씨가 아직도 저를 생각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포기했어요. 강호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정민이 아직도 재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민아, 아빠가 너한테 말한 것 기억하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의 과거 말이야. 그 명함 말이야. 정민은 그제야 며칠 전 아버지가 보여준 명함을 떠올렸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잊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서랍에서 다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신문 스크랩까지 함께 꺼내어 정민에게 보여주었어요. 정민아, 아빠가 왜 이런 걸 숨겨왔는지 알겠니? 아빠가 소박하게 살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맞아.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아빠는 이 모든 걸 다시 꺼낼 각오가 되어 있어. 강호의 진지한 말에 정민은 당황했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정민아, 더 이상 빵집 딸이라는 말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라. 하지만 아빠,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정민아,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을 하며 산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강호의 말에 정민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의 과거를 밝히는 것이 정말 해결책일까요? 그때 빵집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들어보니 재현이 서 있었어요. 정민아, 미안한데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재현의 표정은 절박했습니다. 강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재현 씨,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정민아, 나 정말 미치겠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재현의 솔직한 고백에 정민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현실을 봐야죠. 어머님이 계속 반대하시는데. 정민아, 우리 같이 도망가자. 재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민은 놀랐어요. 뭐라고요? 결혼해서 다른 곳에서 살자. 엄마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가족을 버리고 살 수는 없어요. 재현은 정민의 단호한 거절에 절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방법이 없는 거야? 재현 씨도 아시잖아요. 어머님을 설득할 방법은 없어요. 정민의 말에 재현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강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재현 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강호의 진지한 표정에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 군은 정말 우리 정민이를 사랑하는 게 맞지? 네,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어요. 재현의 진심 어린 대답에 강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며칠만 기다려줄 수 있겠나? 네. 무슨?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강호의 의미심장한 말에 재현과 정민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호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아, 아빠를 믿어라.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어. 그날 밤 강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숨겨온 과거를 드러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강호는 명함을 손에 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민이가 행복해야 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강호는 마음을 굳히며 내일 할 일을 계획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강호가 마음을 굳힌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현의 어머니 윤경이 직접 빵집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오전 10시경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윤경은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어요. 어머님, 왜 이런 곳까지? 정민이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윤경은 차가운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윤경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강호가 뒤에서 나와 윤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장님, 죄송하지만 따님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윤경의 단호한 말에 강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민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떠났어요. 윤경은 빵집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빵집이네요. 냄새부터가 다르군요. 정민은 윤경의 무례한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참았어요. 앉으시죠, 어머님. 정민이 의자를 권했지만 윤경은 서 있는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민 씨, 오늘 마지막으로 확실히 하고 싶어서 왔어요. 무엇을 말씀이신지. 우리 재현이와 완전히 손을 끊으라는 거예요. 윤경의 직설적인 말에 정민은 가슴이 아팠어요. 이미 헤어졌는데요. 헤어졌다고요? 그럼 왜 재현이가 계속 여기를 들락거리는 거예요? 윤경은 재현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재현이는 지금 완전히 넋이 나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말이에요. 정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경은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정민 씨, 얼마면 될까요? 네. 재현이와 완전히 헤어지는 대가로 얼마를 드리면 될지 묻는 거예요. 정민은 윤경의 모욕적인 제안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어차피 당신들은 돈이 필요할 텐데. 윤경은 펜을 들고 수표에 금액을 적으려 했어요. 5천만 원이면 어때요? 아니면 1억? 빵집이야 이 돈이면 몇 개라도 낼 수 있잖아요.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뭘로 보긴 돈 때문에 우리 재현이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윤경의 말에 정민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사랑이요? 웃기지 마세요. 빵집 딸이 무슨 사랑을 노네요? 윤경의 조롱에 정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강호가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이야기 중이에요. 제 딸을 모욕하는 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강호의 단호한 태도에 윤경은 조금 당황했어요. 모욕이라니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이라고요? 강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윤경은 명함을 받아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문이 막혔어요. 강호식품그룹 회장 강호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바로 강호식품그룹의 창업주입니다. 전국에 500개가 넘는 체인점을 둔 그 회사 말이에요. 강호의 말에 윤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확인해보세요. 강호식품그룹 창업주 강호,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강호의 차분한 말에 윤경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오자 윤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강호의 사진과 기사들이 나왔어요. 전국 제과 프랜차이즈 창업 신화, 작은 빵집에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유명한... 네, 맞습니다. 10년 전까지 회사를 경영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강호의 설명에 윤경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돈과 명예보다는 평범한 삶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호는 정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제 딸이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윤경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빵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정민이 실제로는 대기업 창업주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윤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정민이는 결코 재현군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가 아닙니다. 강호의 말에 윤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민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아빠, 정민아,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마라.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왔어. 윤경은 수표책을 황급히 핸드백에 넣으며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제 딸을 모욕한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윤경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호는 윤경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사람은 출신이나 직업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강호의 말에 윤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경이 빵집을 떠난 후 정민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괜찮을까요? 정민아,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강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딸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윤경이 빵집을 떠난 지 몇 시간 후 재현에게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현아, 당장 집에 와야겠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윤경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어요. 재현은 어머니의 변화된 어조에 의아함을 느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재현은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봤어요. 윤경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재현아, 앉아라. 엄마가 너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생겼다. 윤경의 뜻밖의 말에 재현은 당황했어요. 사과요? 무슨? 재현아, 엄마가 정민이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윤경은 오늘 빵집에서 있었던 일을 재현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강호의 정체를 알게 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정민이 아버지가 강호식품 그룹 창업주라고요?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엄마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사실이야. 윤경은 휴대폰으로 검색한 기사들을 재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재현은 기사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민의 아버지가 그토록 유명한 기업가였다니요. 그럼 정민이는? 응, 재벌 집딸이었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윤경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민이가 어떤 집딸인지가 아니라 정민이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재현의 말에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말이 맞다. 엄마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윤경은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재현아, 정민이한테 가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윤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너희 결혼을 축복하고 싶다. 재현은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응, 엄마가 잘못했어. 정민이는 훌륭한 아이야. 성실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잖니. 윤경의 진심 어린 말에 재현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재현은 즉시 정민에게 연락했어요. 정민아, 나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민은 재현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재현 씨, 저희는 이미. 정민아, 제발. 우리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 그날 저녁 재현과 윤경이 함께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정민과 강호는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윤경은 정민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아, 정말 미안하다. 이모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님. 정민은 윤경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당황했어요. 윤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민아, 이모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몰랐지. 윤경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호는 윤경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어머님, 고개 드세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정말 심하게 굴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윤경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재현은 정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정민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민은 재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재현 씨. 정민아, 나는 너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 우리 결혼하자. 윤경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민아, 우리 재현이 잘 부탁해. 이모가 앞으로 정민이를 친딸처럼 아끼겠어. 윤경의 진심 어린 말에 정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재현군, 정민이를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정민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재현의 다짐에 강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주 후 정민과 재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윤경은 정민을 친딸처럼 챙기며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결혼식장에서 강호는 하객들에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소박하게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제 딸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강호의 말에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사람은 출신이나 직업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오늘 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강호의 감동적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민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정민아,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라. 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야. 강호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은 정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민아,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재현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의 약속에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경은 정민에게 다가가 포옹하며 말했어요. 정민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친엄마처럼 아끼겠어.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정민과 윤경의 화해 장면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정민과 재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빵집 딸이라는 편견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자신감을 되찾은 정민은 재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강호는 다시 조용한 빵집 운영자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딸의 행복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어요. 윤경 역시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민과 재현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